안녕하세요. 당신은 이미 철학자. 그럼 저도 당당하게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멋진 철학자. 오늘 여러분과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사유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좀 더 달콤하게 풍성하게 만들자고 하는 저의 이 유튜브 프로젝트 당이철, 당신은 이미 철학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얘기는 자식에게 좋은 아버지란 무엇일까? 나는 과연 좋은 아버지로 기억될까? 이쁜 주제죠? 지금 이제 5월인데 제가 옛날 어릴 때, 특히 젊을 때 이럴 때는 한국의 계절 중에 5월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10월을 좋아했는데 아마도 제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한국 듣자 하면 한국의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뿐만 아니라 이제 5월도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던 옛날의 5월은 아닐 거요. 아쉽고 안타까워요. 5월은 어느 나라나 다 참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고 아름다운데 5월에 어쨌든 우리 한국 기준으로 어린이날도 5월 5일 있었고 5월 8일에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얘기는 짧아도 몇 년, 길면 10년, 20년 제 머릿속에 묵혀져 있던 것이라고. 그 말은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다는 말도 되고 기쁨의 말도 되고 그만큼 제가 나이도 꽤나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번 충분히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도 그렇게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할 그게 돼? 이런 그 힐라는 굳이 많이 받지 않을 거다라는 나름의 자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작합니다.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반적인 동물의 세계, 우리가 하등동물이라고 그래도 굳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인간도 개문, 강목, 동물 개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인간을 동물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하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인간, 그다음에 인간 아닌 다른 나머지 동물 그룹, 일반적인 동물의 세계에서의 아버지, 소위 거긴 수컷이죠. 수컷의 역할과 지위, 그리고 그에 대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동물의 세계에서의 어머니, 암컷의 역할과 지위. 제 얘기 아시죠? 제 이해가 올바르다면 거의 일반 동물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낳는 거는 암컷이고 젖먹이고 양육하고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나중에 떨어뜨려서 독립을 시킬 때까지 암컷의 역할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동물들은 제 자식도 모르고 막 싸우고 잡아먹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컷이 자기 자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몇 년이 지나서 서로 따로따로 생활하다가 동물의 세계는 그렇잖아요. 하다가 다시 어디서 우연히 만나도 조우를 해도 알아보고 반가워하고 그런 동물의 세계에서의 제가 그 영상에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자, 근데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 수컷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아버지의 역할이나 의무나 지위나 그 중요성이 좀 다르죠? 공감하시죠? 네, 이거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동물의 세계에서의 수컷이라 그러면 굳이 그게 그렇게 본능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진화론적으로도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는 그런 여타의 동물은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영장 영장 목이고 포유 강이고 그렇잖아요. 그거부터 짚고 가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윌리엄 워즈워스라는 그 영국의 시인 중에 시인의 시 우리 알죠? 무지개는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뛰나니 이렇잖아요. 우리 제 국민학교 다닐 때 책에도 나왔는데 이게 원래 제목은 My heart lifts up 그래요. 내 가슴은 기쁨과 설렘으로 그저 뛴다. 예,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그 프로그램에서는 시를 소개하고 외국 시의 경우는 제가 직접 번역해서 따끈따끈한 상태로 구독자님들에게 읽어드리고 해설하고 그러는데 조만간 이것도 할 거예요. 올릴 거예요. 제가 번역해서 이게
내 가슴은 기쁨과 설렘으로 뛴다. 그저 뛰는구나. 근데 이게 이제 그 밑에 이제 무지개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더 레인보우 무지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무지개 이렇게 이제 기억하죠. 이 양반이 32살 때 이걸 썼는데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는가 하면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Child is father of the man. 그죠? 그 child도 대문자로 쓰고 father도 대문자로 쓰고 그다음에 man도 대문자로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동안 제가 이걸 고민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죠. 지금의 어른들아, 당신들의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해.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그 아이에게서 지금의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이나 그때 그 어떤 깨끗한 마음이나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그때 가졌던 희망이나 의욕이나 포부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 그런 뜻인데 솔직히 보면은 아이가 어른의 아버지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일인이라면 자,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 나이 든 상황의 나 누가 선배예요? 어린 시절에 내가 더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제 얘기 이해되세요? 나는 이미 어린 시절에 50년 지금 내가 만약에 60이라 그러면 50년 전 60년 전에 나는 이미 존재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저 60의 나는 그냥 지금 얼마 전에 60이 된 거예요. 제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계보가 말이 돼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의 선배는 자기의 어린 시절의 자기예요. 아이예요. 아이는 어른보다 훨씬 오래 살았잖아요. 그 말에 숨겨진 다른 뜻을 아시죠? 네. 그때 5살밖에 안 됐지만 그 5살이 지금 55년을 살아가지고 지금 60세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좀 하면서 그래서 그 아이가 뭐라고요? 기억의 보고, 큰 창고,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 가능성, 순수하고 덜 오염되고 덜 늙고, 그죠? 덜 소모된, 아직은 방전되지 않은, 지금 우리 이제 60 넘으면 뭐, 요즘은 아직 60 넘어도 청춘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고 60 넘으면 충분히 나이를 많이 먹은 거고, 여전히 건강하긴 하지만 몸도 정신도 어쨌든 여러 면에서 방전이 되고 뭔가를 갈아 끼워야 되고 그럴 거예요. 그때의 나는 봄이라면 지금의 나는 겨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식이 좋은 아버지란 뭐라고요? 1번 뭐 이러니 저러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전적인 풍족함 아니겠어요? 좋죠? 나를 잘 먹이고 자식 입장으로 볼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돈을 잘 벌어와가지고 나를 잘 먹이고 잘 교육시키고 집도 넓은 집에 살고 압구정동에 살고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학비 뭐 월세금 걱정 안 해도 되고 why not? 좋죠. 오히려 더 more the better. 더 많으면 더 좋지. 그런데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하나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기본적으로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닙니다. 크게 몇 방 맞습니다. 그것만으로 기본적으로 완전히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아버지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금전적인 풍족함.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저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단순한 산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돈 벌 시간도 없는데 지금 돈 벌어와가지고 지금 뭐 돈 걱정 안 하고 살잖아 이렇게. 그리고 모든 게 다 그냥 땜빵 되는 다 된 것처럼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내나 자식은 차라리 돈 조금 덜 벌어오고요. 다른 걸 좀 더 해주세요. 그 틈에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열심히 하고 금전적으로 아버지 입장으로 가장이니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의무감을 자식이나 배우자가 실감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아니 지금 돈도 못 벌어오고 뭐 저녁 뭐 끼니도 걱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최선도 안 하고 뭐 이러면은 익스큐즈도 없잖아요. 자, 두 번째, 불행히도 안타깝지만 없어요. 그런 상황을 못해요. 금전적으로 충족을 못 시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아이고 우리 아버지 좋아요 멋있어요 이러진 않아요. 불편하고 아쉽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좋은 아버지로서 이게 꽝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가능성 가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뭐 좋은 아버지는 다 부자 아버지만 있게요? 아니거든요. 부자가 아니라도 좋은 아버지 많아요. 저 부자 아니라도 좋은 아버지예요. 다른 대안 또는 득점 요소, 점수를 딸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많아요. 자, 금전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금전적보다 비금전적이 더 중요한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배부른 소리 하네 그럴 수도 있지만 자, 두 번째. 결국은 근본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노리고 잠시 어떤 뜻을 숨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fundamentally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basically 기본적으로는 게 그런 뜻이에요.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식으로서 일단은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보다는 더 귀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물조차도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야 자식으로서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한 인간적 존재로서 나도 인간, 자식인 너도 인간, 인간 대 인간으로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가? 아이는 압니다. 5살, 6살도 알아요. 우리 그렇죠? 집에서 키우는 개도, 집에서 먹이는 소도 주인이 자기를 이뻐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모르겠어요? 지능이 몇 배가 좋은 아이가? 아이는 압니다.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아직 말을 못해서 또는 일부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어른보다 생각이 더 깊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표현했을 때 아버지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부모처럼 애가 그걸 안다고 답을 하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아요. 왜요? 가까이서 하루 이틀이 아닌데 10년, 적어도 10년, 15년은 같이 살잖아요. 가까이서. 맨날 얼굴을 맞대고 어떤 때는 뭐 어릴 때는 우리 뭐 아버지랑 같은 이불 속에서 자기도 했잖아요. 가까이서 오랜 시간 다양하고 수많은 상호 접촉 밥상머리에도 같이 앉고 어디 뭐 낚시하러도 같이 가고 아버지가 스케이트도 이렇게 태워주고 가르쳐주고 자전거도 가르쳐주고 또 의사소통 주고받는 그 수많은 행동의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사유해요. 아이가 어른만 사유하고 철학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5살, 6살 때도 사유합니다. 분석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 무서워요. 이거 어디 책에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제 머릿속에 한 20년 넘게 있었거든요. 기록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마음속에 축적해놔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잘 저장되어 있습니다. 냉동실에 아니면 냉동 보관해가지고 민들레 씨는 영하 5도에서 보관하면은 7만 년이 지난 후에도 발화가 된답니다. 그렇게 후일 언젠가 필요할 때면은 정확하게 자기 마음속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걸 정확하게 끄집어냅니다. 리트리버 합니다. 그 기록을 끄집어내요. 무서운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자, 시간이 좀 갔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니까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다룬 주제는 제가 또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이럴 때 한번 들어주시면 저도 좋고 세 번째,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떤가? 그분을 역시 한 인간으로 제대로 대우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너는 넌데 뭐 네가 왜 내가 엄마에 대해서 하는 것까지 네가 아니요. 아이도 저와도 이해관계가 있지만 당연히 저와 사는 제 아내, 지 엄마하고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셋이 같이 살아가는 조직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저는 좋아합니다. treat her right.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right, 제대로 그리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 treat her right. 이거 중요합니다. unright, 공정하지 않게 대하는 것, 제대로 대하지 않는 것, 잘 대해주지 않는 것,
이거 아이에게 아버지는 다른 데 점수가 좋았는데 여기서는 점수는 마이너스 몇 점, 그래서 지금까지 딴 거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아이는 정확히 안다 그랬죠? 부부싸움이 많다, 나중에 또 불행한 상황이 됐다, 누구의 잘못인 거 아이는 알아요. 서로는 모르죠. 배우자가 서로 자기 입장 생각하잖아요. 아무래도 뭐 팔이 안으로 굽지 지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는 누구 편도 아니고 냉정하게 봅니다. 그걸 말 안 할 뿐이지. 자, 네 번째, 이거 굉장히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그 바로미터 측정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게. 우리 아버지는 맛있는 거, 좋은 거, 아끼는 거를 늘 당연한 듯이 자기가 먼저 먹나? 아니면 자식에게 먼저 주나?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당신 자신이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가? 이거 리얼합니다. 제가 경험해 온 거예요. 제 아버지로부터 또 제가 제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디 교과서에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아버지 시절, 할아버지 시절에 보면은 남자들은 특히 아버지 밥상은 따로 있고 거기 올라가는 밥도 다르고 반찬이 다르잖아요. 아시죠?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오늘이 아버지 생일이야. 오늘이 또 어떤 일이야. 어디 갔다가 한 달 만에 출장해서 돌아오셨어. 어머니가 특별히 더 오늘은 뭘 해가지고 아버지 밥상에 좀 더 우리가 손대면 손 딱 때리면서 그러지 마, 이거 아버지 거야. 그런 이벤트성으로는 좋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보면 드라마나 뭐 어디 책에서 보면은 그 뭐 몇 년, 5년, 10년 동안 그게 당연한 듯이 맨날 자기만 맛있는 걸 먹잖아요. 저쪽 다른 상에 있는 뭐 자기 아내나 뭐 자기 딸들이나 자기 자식들은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고. 그게 넘어갈까요? 근데 제 선친은 안 그러셨어요. 제 선친은 안 그러셨어요. 상이 식구들이 많으니까 상을 따로 받더라도 꼭 똑같이 이쪽 상에 당신 상에 놓는 거 다른 식구들 상에도 놓으라 그러고, 당신 상에만 어떻게 하나 올라오면은, 근데 당신 상에는 좀 풍부하게 올라오잖아요. 저는 늘 아버지 상에서 같이 먹었는데 겸상이라 그러잖아요. 같이 했는데 그게 아너러블 한 거죠. 근데 둘이 먹는 거랑 저기서 다섯이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저쪽에도 덜어주세요. 그거 저 기억합니다. 지금 몇십 년 지났어요. 50년, 60년이 지났는데 저 5살 때 그거를 기억해요. 바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이. 기억합니다. 그 다음 5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징징거리는 소리 하지 않기. 징징거리는 소리 않기. 어떤 양반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머니들의 경우에 맨날 한 달 만에 만나고 뭐 어쩌다가 명절에 만나도 자꾸 이런 표현해서 미안한데 리얼하게 죽는 소리를 자꾸 해요.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자식이 좋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슬슬 피해져요. 어머니 아버지 만나는 게 왠가 하면 자기도 가슴 아프잖아요. 그거 한두 번 듣지. 그 다음에 어쩌라고. 내가 뭘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돈이 있어서 그래요? 100만 원 필요하다고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찬스 아싸 그러고 좋은데 지도 먹고 살기 빠듯하잖아요. 근데 맨날 그런 얘기를 한두 번도 아니야. 그게 입에 달고 살아. 우리 옛날 어른들이 아이고 이놈의 늙어서 죽어야지. 근데 정작 죽고 싶어 하진 않으시잖아요. 제가 불경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그럴 거면 너무 그렇게 말하는 게 안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 자식은 그걸 압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거를 표 안 내느라고 저러고 애쓰는구나. 물밑으로 저기서 막 그냥 내 물밑으로 꼭 가라앉는 거 안 보이려고 물밑에서 그냥 아둥바둥 발길질을 막 하면서 이렇게 늘 내가 돌아설 때까지 이 얼굴을 보이는구나. 그걸 기억해요. 늘 의연한 모습 보이기, 당당하기. 그것 또한 자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거를 알아요. 자식은. 왜? 네가 나보다 어린 시절의 나로 보면은 지금의 나보다 더 선배지만 너와 나는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너보다 더 오래 살았고 너의 선배야. 너의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너의 보호자고 너의 친구고 좋은 자야. 그거. 자, 6번째 이어집니다. 아들은 특히 아버지를 보고 자라요. 어머니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를 보고도 자라지만 특히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는 어머니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달라요. 아버지는 내 선배고 김구 선생님이 말했듯이 먼저 그 길을 가는 사람이고 간 사람이고 나는 그냥 아버지 가는 길을 그 발자국부터 뒤에서 이렇게 얼마나 정확히 보이겠어요.
다 보고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적어도 저분만큼은 내가 돼야지. 적어도 그렇게 그 길을 낮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Leading by example의 산 증인인 거죠. 그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서 나는 과연 좋은 아버지로 기억될까? 예, I'm sure. 전 확신합니다. 무슨 근거로? 어떻게 그런 결론을 도출했어? 예, 내가 지금까지 한 걸 내가 알거든요. 저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신감도 있고 흐뭇함도 있고 뿌듯함도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잘했다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그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잘했다. 징징거리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맛있는 거 자식 먼저 주고 그거 보면 흐뭇하고 응? 네 입에 먼저 안 넣고 그 다음 두 번째 내 자식놈이 제 아들 하나 있거든요. 자식놈이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아니 그 우선 what he is 그가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거기 나도 일조했다고 나는 뿌듯하게 느껴요. 물론 지가 잘해서 그렇게 됐지만 저도 일조했다고 봐요. 세 번째 그가 아들 녀석이 내게 나에 대해서 자주 만날 때마다 말하고 표현하고 생각하는 것 그거를 그동안 수시로 제가 시간 되면 보고 듣고 느낀 것 이런 것들의 종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제 한 번 말한 거 그거 가지고 내가 말한 결론 내린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제 결론은 저한테 잘했다, well done, 잘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또 내 아들한테도 고맙다. 그리고 잘 컸다. 그래서 더욱 고맙다. 네? 그렇게 보면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봐요. 이만하면 물론 지금 제가 겪고 있는 현재의 궁핍이나 결핍이나 외로움 있죠. 근데 그건 뭐 저만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게 있는데 제가 이랬던 것처럼 뿌듯한 마저 없으면 그 궁핍과 결핍과 외로움이 얼마나 이게 증폭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플러스가 있으니까 상쇄 많이 되잖아요. 힘이 되고. 그렇죠? 자, 끝냅니다. 자,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뭐라 그랬죠? 자식은 기억하고 평가하고 저장하고 anytime retrieve 저 가슴 깊은 곳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50년 60년 전에 아버지랑 했던 거 다 기억나요. 마루에 어디에 뭐가 있는 거 이것까지 다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이 많은 쓸데없는 걸로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 나는 과연 좋은 아버지로 기억될까? 그러고 싶으면요. 첫째, 표현하세요. 말하세요. 글로 쓰세요. 톡도 있잖아요. 핸드라이팅으로 쓰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안 바쁘더라도 내가 그 당신 속에 그 양반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꼭 말로 해야 하나? 말로 안 하면 모르지. 표현하세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용감하세요. Be brave. 용감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민그적 생각만 하다가 그냥 안 한 사람 많아요. 그거는 절실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세 번째, 솔직하세요. 자식한테 솔직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어쩌면은 배우자한테 솔직하지 못해도 자식한테는 더 솔직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사랑하세요. 온몸으로. 좀 식상한 말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듣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온몸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바라지는 마세요. 거래 관계처럼 그런 거를 바라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싸그리 그냥 꽝이 돼버려요. 그거는 제가 바랐던 거 아니거든요. 바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도. 그리고 또 하나 자식에게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이라면은 준다고 해도 아버지 저 돈 많이 벌어요. 이것도 제가 못 해드려요. 그래도 고맙다고만 하지 받지 마세요. 정말 그거 안 받으면 내가 굶어 죽기 때가 아니면 그것도 내가 굶어주는 게 낫겠나? 그거 받아가지고 안 굶어 죽는 게 낫겠나?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굶어주는 것보다는 자식놈 돈 받아서 쓰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자식놈 돈 안 받고 굶어 죽는 게 낫나? 자식놈 돈을 받더라도 사는 게 나에게도 자식에게도 나은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아셨죠? 끝으로 제가 참 살면서 좋아하는 말 중에 맹자님이 얘기한 4단 7정 중에 측은지심이라는 게 전 좋아요. 제일 좋아요. 이게 길에서 뭐 국어라는 사람 안 됐네. 그것도 측은지심이지만
제 사랑하는 아들, 이를테면 제가 사랑하는 배우자, 보면 안타깝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나쁜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아끼고 어여삐 여기는 마음.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자식에게 좋은 아버지라고 말을 들을 거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러분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부모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도 제 이 긴 얘기, 주저리주리 떠드는 얘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관계없습니다. 근데 한 분이라도 제 이 녹음을 몇 분이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분이라도 괜찮다라 그러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세요. 바람에 들려오는 소리로 제가 여러분의 그 격려 소리를 듣고 더 힘을 내서 다음 영상도 또 다음 녹음도 좋게 또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